자, 128페이지 스텝 4의 인터넷 사전과 번역기 이용하기입니다. 자, 일단 네이버로 가볼게요. 자, 인터넷을 열어주시고 네이버 사이트로 좀 가주세요. 지금 아마 화면이 다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건데요. 일단 네이버로 이동을 하죠. 네이버. 그러고 네이버를 누르면 네이버 사이트로 이동이 됐죠. 자, 인터넷 사전서부터 좀 볼 건데요. 저희가 이 네이버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서비스 중에 메일을 좀 본 거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사전, 뉴스, 증권, 부동산 이런 서비스들이 더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사전이라는 부분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사전. 그러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사전 서비스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가끔 내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잘 모르겠을 때 또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좀 궁금할 때 그때 검색을 해볼 수 있는 곳이 사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학사전에다가 한번 검색해보죠. 129페이지에 보시면 어학사전 검색란에 검색할 단어를 입력을 하래죠. 격세지감이라고 적고 입력해볼게요. 격세지감 적고 엔터를 쳐보시면 격세지간이 어떤 뜻인지 이렇게 국어사전 단어로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궁금한 단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 그 단어의 뜻이 하단에 검색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사전은 그렇게 뭐 어려운 서비스는 아니라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학사전과 지식백과 다 있으니까 궁금하실 때 한번 뜻을 찾아보실 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위쪽에 파파고라는 거 혹시 보이세요? 파파고? 이번엔 파파고를 한번 눌러보세요. 파파고는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언어 번역기가 파파고예요. 그래서 왼쪽에 글상자가 있고 오른쪽에 글상자가 있을 텐데요. 이 왼쪽의 글상자는 번역할 문장을 적게 되고 오른쪽의 글상자에는 우리가 적은 글자가 번역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언어 감지로 되어 있고 이쪽은 영어로 되어 있네요. 네, 내가 만약에 번역해 볼 언어로 여기는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번역할 내용 적어 볼게요. 책에 적혀 있는 대로 적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을 타고 봄이 찾아왔어요. 자, 이렇게 적고 번역하기를 해보면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돼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발음 듣기를 하면은 실제 발음도 들어볼 수 있어요. Spring has come with the warm breeze. Spring has come with the warm breez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번역도 바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영어만이 아니고 내가 만약에 일본어로 번역하겠다 또는 중국어로 번역하겠다 번역을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됐는지 한 번씩 제가 돌아다녀 볼게요. 자, 그래서 번역을 해봤는데요. 이 파파고에서 제공해 주는 거는 일단은 발음도 들어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영어로도 이렇게 만약에 공부하실 때 어떤 단어들이 어떤 뜻인지 확인하실 때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일종의 영어 단어장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실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요 위쪽에 보시면 웹사이트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내가 사이트를 보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타이바오나 뭐 텐센트와 같은 어떤 사이트를 본다고 쳐요. 그랬을 때 이렇게 누르면 그 다른 나라 언어로 이제 번역이 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좀 말은 좀 안 맞죠. 뭐 자기 로그인에 뭐 무료 회원 가입, 나의 타오바오 쇼핑카트, 국경을 넘나드는 뭐 물류 관리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보여주는데
일단은 번역이 매우 뛰어나다라고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알아보실 수 있을 정도까지는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혹시 이런 어떤 다른 나라 사이트를 번역해서 보셔야 될 때는 활용해 보실 만은 할 것 같아요. 뭐 피파 같은 경우도 번역해 보면 얘가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죠. 경기 피파 정보 여자 축구 소셜 임팩트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번역기를 돌린 거기 때문에 매우 자연스럽게 번역이 된다까지는 못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내가 읽을 수 있게 문맥상은 그래도 읽어볼 수 있게 정도로는 번역이 돼서 나오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거 팝하고는 잠깐 닫을게요. 창을 제가 닫았고요. 다시 제가 뭘 찾아볼 거냐면 이번에는 구글에도 언어 번역이 있어요. 구글 번역이라고 한번 이렇게 쳐볼까요? 뭐 다음에다 치든 네이버에 치든 상관은 없어요. 이거 이제 구글 사이트 안에서 이 번역기거든요. 그래서 구글 번역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파파고와 마찬가지로 구글에서도 자동 번역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구글이 보면은 번역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훨씬 많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아마 파파고보단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하는데 일단 장단점은 있어요. 구글은 해외에서 만든 거죠. 파파고는 그래도 네이버에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문맥이 좀 더 자연스럽다 정도? 근데 그것도 꼭 그러하다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쪽은 언어 감지로 놓으시고요. 여기다가 아까와 똑같이 글 적어볼까요? 자, 따뜻한 바람을 타고 봄이 찾아왔어요. 자, 이렇게 적어보니까 번역이 돼서 나오죠? 아까랑 똑같이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제가 열은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음성 출력이 지원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었다면은 음성까지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크롬에서 다시 열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똑같아요. 구글 번역이라고 쳐서 들어가 보면은 요즘 이렇게 구글 번역으로 들어갔을 때 언어 감지로 놓고 자, 이렇게 적어서 듣기를 Spring has 눌러보면 arrived with the warm wind. 이런 식으로 번역된 단어 문장을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내가 어느 나라 언어로 이제 듣고자 하는지 골라서 들어보시면 뭐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터키어로 해보겠다. Rüzgarın sıcaklığıyla bahar geldi.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눌러봤는데 모르겠다. 어쨌든 중국어로도 들어볼까요? 春天带着暖暖的风来了。 모르겠어요. 저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번역을 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어 번역도 잘 되고 일단은 나라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장점일 것 같기는 해요. 아까 보면은 파파고는 나라가 별로 없었죠. 그 정도가 이제 장단점에 좀 해당이 될 건데 나라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여행 갈 나라에 대한 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호불호는 조금 갈리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아까 전에 이런 질문이 있어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자,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작성해서도 번역을 해볼 수 있는데 이 구글 번역은 문서 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외국에 어떤 논문 같은 게 있는데 번역을 못 해보잖아요. 그럼 그 문서 자체를 여기다 업로드해서도 번역을 해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읽어보실 땐 좀 더 도움은 될 것 같아요. 파파고는 웹사이트 번역이 있는 대신에 구글 번역에서는 문서 번역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번역은 그렇다 치고, 예, 아까 전에 제가 들었던 말로는 그러면 외국에 가서도 파파고를 쳐가지고 번역하면 되겠네요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컴퓨터를 가져가서 번역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외국 나가셨을 때 쓰실 수 있도록 어플을 한번 받아보고자 하거든요. 근데 둘 다 받긴 좀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번역기를 한번 받아볼게요. 자, 이거는 스마트폰에서 받아볼 거라서 핸드폰을 좀 열어주세요. 핸드폰이에요, 그쵸? 자, 플레이스토어를 갈게요.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 요 위쪽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이 검색창을 클릭하시고 지금은 구글 번역기 이렇게 적어보시면요, 구글 번역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설치해 주세요. 저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를 할게요. 이게 구글 번역기 어플이에요. 요거 설치된 분은 저처럼 열어만 주세요. 그러고 이따가 같이 설명할게요. 자, 다들 그러면 요거 번역기 설치하셨죠?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보시면 돼요. 따뜻한 바람을 타고 봄이 찾아왔어요. 입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밑에 바로 영어로 번역이 돼요. 자, 이쪽이 대상의 언어, 이쪽이 이제 번역이 될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되고, 영어 말고 다른 언어로 하겠다 하면 여기서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번역을 해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해서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는 아까 인터넷하고 똑같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어느 세월에 다 적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테파 텍스트 입력 옆에 보면 볼펜이 있고 그 옆에 보면은 마이크가 있어요. 이번엔 제가 마이크를 켜볼게요. 따뜻한 바람을 타고 봄이 찾아왔어요. 아이고. 네, 번역해줬죠? 그래서 네, 말을 내가 직접 해서 그걸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상대방한테 이렇게 갖다 대서 상대방의 말을 하는 거를 번역해서 듣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네이버도 이 기능이 있어요. 네이버예요? 네이버 네이버 번역기? 파파고요? 파파고도 이 기능이 있냐고요? 파파고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파파고를 깔아본 건 아니긴 한데 요거는 아마 웬만해선 넣어놨지 않았을까. 자, 그래서 한국어, 영어 이렇게 돼 있는 요 부분은 뭐냐면 서로 바꾸는 거.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고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고 이제 변환 단추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밑에 카메라라는 게 있어요. 그쵸? 카메라를 눌러보면은 얘가 이렇게 카메라로 찍혀요. 최적화 중인데 텍스트에 이렇게 가져가면은 지금 위쪽에 보니까 한국어가 영어로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글자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얘가 인식해서 그거를 영어로 바꿔줍니다. 반대로 해볼까요?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라. 그러면 이쪽에 지금 스프링 헤즈 적어졌던 부분을 이렇게 가져다 대면은 지금 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인식을 빨리 못하니 따뜻한 바람 타고 뭐 봄이 왔다 뭐 이렇게 적혀졌네요.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얘가 잘 부드럽게 번역을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직역 정도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갔을 때 이정표가 있겠죠. 근데 나 이거 무슨 단어인지 모르고 있으면 단어 사전 찾을 거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영어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가져다가 두면은 영어가 한글로 바뀌어서 보일 테니까. 그죠? 모니터에 갖다 대니까 삼성이라고 번역이 됐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사진을 즉석으로 번역을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그림, 사진을 찍어서 그 그림을 번역하는 것도 가능해요. 자,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것도 한 번씩 연습해 보시고 질문 받으러 돌아다닐게요. 다시 여기 이제 막 기록들 남는 걸 지우실 때는 여기 있는 석삼자 설정 밑에 여기 기록 지우기를 눌러요. 얘 누르면 번역된 기록이 지워집니다. 자, 일단 요거는 그냥 넘어가기 아쉬워서 몇 개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잠깐 열었습니다. 자, 여기 네이버에 보시면 아까 사전 봤어요. 네이버 뉴스 부분도 여러분들이 볼만한 게 많아요. 뭐 속보나 정치, 경제에 대한 뉴스들을 네이버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만평으로도 재밌는 거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여기 증권이라는 부분, 요즘 증권 하시는 분들 참고해서 보실 만한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업종 상위나 테마 상위에 대한 거, 물론 제가 증권을 잘 못하기 때문에 뭐 저한테 물어볼 수는 없으시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간단한 어떤 정보를 찾으실 때는 도움이 되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여기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부분에 부동산이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있는 내가 예를 들어 어딘가를 내가 매매가 같은 거 알아봐야 될 때 이렇게 찾아보시면 매매가를 우리가 확인해서 볼 수가 있고요. 물건 같은 걸 확인해 보실 때도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만약에 여기는 뭐냐면 금호 베스트벨 아파트라는 데인데 뭐 매매가가 비싸네요. 어쨌든 광장동이라 그런가 봐요. 이런 식으로 매매가 몇 건 있고 월세가 몇 건 있는지 이런 정보까지도 찾아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도움은 좀 되실 거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다시 네이버에서 여기 지도는 저번에 들어갔었죠? 네. 부동산에서 혹시 경매 쪽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에 이제 매물, 분양, 뉴스, 경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경매 부분도 이렇게 소재지에 따른 인기 경매 물건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얘기할게요. 물론 제가 뭐 전문적으로 잘 알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 깊이 있게 얘기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인터넷을 이용한 예약하기 여기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기차를 예약하거나 버스를 예약하거나 아니면 영화나 공연을 조회하고 예약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간에는 기차, 그리고 버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비행기 예약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기차 예매하기에서는 KTX 예매하는 걸 들어갈게요. 우리가 기차는 KTX가 있고 SRT가 있는데요. SRT는 회원가입을 해야 예매가 아마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KTX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기차라든지 아니면은 비행기를 예약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회원가입을 하시고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우리는 그냥 들어갈 거지만 나중에는 회원가입을 하셔서 예약하시면 마일리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 예약할 때 조금 더 마일리지를 할인받아서 아마 예약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 일단은 기차랑 비행기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고 예매를 하시는 걸로 일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37페이지가 관련된 페이지인데요. 네이버 검색란에다가 코레일이라고 적지 마시고 레츠 코레일이라고 적어 주실래요? 레츠 코레일.
요거 외우기 힘들면 그냥 이렇게 적어도 돼요. 코레일 예매. 요것도 괜찮아요. 코레일 예매. 렛츠 코레일. 똑같이 렛츠 코레일이 나올 거거든요. 렛츠 코레일은 코레일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TX나 무궁화호 이런 것들 예매하는 데가 바로 코레일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책에서처럼 그냥 코레일을 적으면은 이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사이트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예매량은 조금 더 들어가야 되다 보니 렛츠 코레일을 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명칭은 렛츠 코레일인데 외우기가 힘드시면은 이거 코레일 예매라고 치시면 돼요. 자,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렛츠 코레일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와, 요즘은요 9월 14일부터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도 열차 승차권을 전달한다고 하네요. 아까 여기 공지에서 봤죠? 네. 좀 더 편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쪽에 이 렛츠 코레일 다 열어주셨어요? 이 왼쪽 메뉴에 보시면 승차권 간편 예매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출발역은 내가 지하철이란다. 기차를 타고 갈 역. 이게 출발역이에요. 이 옆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이 있는데 이 조회 버튼을 눌러보시면 어느 역에서 출발할지를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잡혀있는 건 서울역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다른 데서 출발하실 분은 여기 있는 돋보기를 누르시고 원하시는 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서울역에서 출발을 할 거고요. 도착역은 어디로 갈지 요거 이제 고민을 해 보시는데 기본 세팅은 지금 부산으로 잡혀 있네요. 여기도 내가 도착역이 다르다면 여기 돋보기를 눌러서 검색을 해 보시면 되세요. 지금 주요 역은 이렇게 앞쪽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 있는 역만이 아니라 가나다라 마바사로 이렇게 내가 역들이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느 역으로 갈 거다 라고 한다면 해당 역을 고르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요 그냥 원래대로 부산으로 가는 걸로 잡아 볼게요. 자, 출발일은 언제 떠날까요? 자, 달력의 지금 오늘 날짜 9월 15일이 적혀 있을 건데요. 그 옆에 달력을 눌러보시면 내가 출발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9월 17일에 출발하겠다 또는 9월 16일에 출발하겠다. 출발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출발일에 그 날짜로 변경이 돼서 나올 겁니다. 어느 날 출발해 볼까요? 추석 때라 지금은 막힐지 안 막힐지 모르겠네요. 원래 추석 때면은 을에 자리가 없었었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그쵸?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17일로 저는 날짜를 일단 잡아 볼게요. 시간은 0시로 넣었는데 이 0시가 0시에서부터 다 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0시로 놓을게요. 자, 몇 명이서 갈 거냐? 어른 1명이냐 2명이냐? 요 인원수를 체크하는 란이 나와요. 그럼 나는 만약에 어른 2명이서 갈 거다. 그럼 2명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승차권 예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승차권 예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인원 정보 제가 어른 2명을 골랐어요. 근데 만약에 어른 2명에 뭐 몇 세 이상이 더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경로 뭐 2명 뭐 이런 식으로 골라서 인원 정보를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른이 둘이 가는 거다. 그럼 경로 2명이고 어른 0명으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간단하게 설정하는 창이라면 여기서 이제 들어온 요 일반 승차권 창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세팅하는 창인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조회하기를 눌러본다면
몇 명이 맞습니까? 이렇게 묻죠. 확인 누르면 조회가 돼서 나올 거예요. 자, 경로 2명으로 제가 눌렀더니 경로 2명 맞습니까? 라고 나왔고요. 확인을 누르면 밑에 이제 이렇게 예매자 뭐야, 코로나인데 다 매진이야. 예, 예매 자리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그래도 코로나래도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싶은 마음은 못 뚫는 것 같아요. 그죠? 매진이 돼 있을 줄은 실제 생각을 과연 그럴까라고 했는데 거의 매진이네요. 안 그럼 뭐 여기까지 다 있었겠죠. 뭐 그죠? 자, 어찌됐건 간에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 일찍 출발한다라고 예상을 할게요. 여기가 이제 얘가 5시 15분 출발, 얘가 5시 30분 출발, 7시 13분 출발, 다음 열차를 보면은 7시, 8시, 와, 일찍 가는 것만 매진이 아니고 나머지 끝까지 다 매진이네요. 와, 그래요. 뭐 그 추석 연휴니까 그렇다고 치죠. 아니, 혹시 부산을 골라서 부산 여행 가려는 사람들 아니야 이거? 아이, 나 참. 그러면 좀 찝찝한데 좀. 어쨌든 뭐 일찍 간다고 칠게요. 그냥 5시 15분에 출발해서 7시 49분 가는 KTX 열차를 타겠다라고 한다면 예매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코레일 멤버십이 있으면 로그인 하세요 라고 떠요. 이게 왜이냐면은 가끔 보면은 코레일 멤버십 할인 혜택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5%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은 로그인을 해야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할인 따로 안 받을 거고 매번 KTX를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마일리지도 적립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단번으로 그냥 갔다 오고 말 거다 라고 한다면 미등록 고객 예매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주 어쨌든 KTX를 이용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우리 조만간 또 회원가입 할 거거든요. 그때 한번 멤버십 가입을 하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미등록 고객 예매로 갈게요. 자, 미등록 고객 예매를 눌러보도록 하죠. 그랬더니 발권 안내문이 또 떴네요. 코레일 멤버 가입하면은 KTX 마일리지도 적립해주고 할인 상품도 있을 수 있는데 가입할래? 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연습용이기 때문에 지금 미등록 고객으로 예매를 할 거예요. 자, 미등록 고객으로 예매 계속 눌러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승차권 예약창이 나왔습니다. 여기 별표가 있는 곳들은 반드시 채워주셔야 되는 항목이에요. 성명부터 채워보죠. 전화번호, 아이고. 자, 이메일에는 지금 보면 별표가 없죠. 그럼 얘는 필수사항 아니에요. 안 적어도 돼요. 비밀번호는 발권 조회 확인용 숫자 5자리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는 5자리를 적어주시고요. 일단 미등록 고객은 프린터로만 출력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지금은 홈티켓을 골라놓도록 할게요. 회원가입하면은 그때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아직 회원가입한 건 아니라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안내는 동의해 주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예약 정보가 떠요. 이 예약 정보가 맞습니까? 완료했습니다.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예약 창이 뜹니다. 그래서 총 결제 금액이 어떻게 되고 운임 혹시 할인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본 다음에 결제를 하시면 좌석을 골라서 얘가 배정을 해줘요. 근데 이게 추석 무렵이다 보니까 좌석을 그냥 근접한 좌석으로 그냥 배정을 해서 주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제가 아까 고른 거는 어른 경로 할인으로 골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만 50 몇 세 이상 이렇게 됐을 때 할인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받게 되면 원래 금액이 59,800원이면 아마 영수 금액은 41,900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승차자명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승차자 이름을 적고, 결제를 신용카드로 할 거면 신용카드의 번호, 유효기간, 할부개월,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그 다음에 주민등록 앞 6자리 적고 승차권 인쇄하면 인쇄가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코레일 예매하시는 거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잘 안 되신 분은 질문 받을게요. 일단은 절차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출발역은 서울에서부터 도착역, 부산 안 할래요.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뭐 광주로 간다고 쳐볼까요? 광주 송정이 낫나? 광주가 낫나? 광주 송정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출발일은 그래요. 뭐 16일날 간다고 치죠. 어른 예를 들어 2명이 가는데 이번엔 경로가 아니라 제가 간다고 해볼게요. 자, 승차권 예매 보니까 광주 송정역하고 뭐 셔틀버스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읽었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인원정보에서 경로인 사람이 없다고 보고요. 그대로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정보가 나와요. 그래요. 뭐 이래야 좀 나은 것 같아. 그죠? 자, 여기 보시면 광주 송정에 10시 34분에 출발해서 12시 27분에 도착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반실에 예매가 있고 그 밑에 좌석 선택이 있죠. 이 좌석 선택은 뭐냐면 내가 앉을 좌석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금 회색으로 된 거는 이미 예매가 되어 있어서 예매가 안 되는 좌석, 녹색으로 된 거는 예매가 가능하고 우리 열차 가는 방향으로 돼 있는 좌석, 요 파란색 좌석은 예매가 가능한데 열차 가는 반대 방향으로 앉는 좌석이에요. 자, 이렇게 1호차, 2호차, 3호차 이게 뭐냐면 열차가 보면은 칸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순방향은 거의 다 매진인 것 같고요. 만약에 가려면 역방향으로 타고 가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그렇다 치고 2개의 좌석을 선택을 한 후에 선택 좌석 예약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미등록 고객 예매를 할 거고요. 계속 성명, 그 다음 비밀번호, 인터넷 발권 방법, 안내사항에 동의, 신청하기를 해보면 예약 정보가 뜨고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예약 정보가 떠요. 어른의 경우는 할인을 못 받죠. 그래서 47,100원 이렇게 광주 송정까지 갈 때 든다고 하네요. 뭐 그 다음에 이제 결제하기를 하면은 이렇게 승차자명 이렇게 적은 다음에 신용카드 번호를 쭉 적어서 인쇄하면 끝. 자, 이렇게 지금 KTX로 예매하는 방법 2번을 보여드렸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예매 절차 거쳐보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서 제가 코레일 톡이라고 쳐볼게요. 지금 저는 설치가 안 돼 있는데 잠깐만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코레일로 자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매번 인터넷으로 하려면 좀 불편하겠죠? 그런 경우에 코레일톡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코레일 예매하는 그런 사이트다, 어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잠깐 열어서 모양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편하게 생겼죠? 네, 이거 아까 그 공지창. 그래서 서울서부터 내가 어디로 갈 건지, 예를 들어서 군산에 가겠다. 출발일, 하필 추석 때는 또 보니까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래요. 뭐 23일 날 가겠다. 뭐 이때는 없겠지.
승객 연령 1명이서 가겠다 하고 열차 조회하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열차가 보여요. 특별히 뭐 군산까지 갈 일은 없긴 한데 무궁화호, 새마을호, 뭐 KTX 여러가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아마 여기는 KTX가 가는 데는 아닌가 봐요. 자, 어쨌든 일반실을 제가 이렇게 고르면 확인. 그 다음에 여기서 열차 시각, 운임요금, 좌석 선택이 가능해요. 그럼 좌석을 선택하겠다 하면은 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고 완료를 하고 예매를 하면은 예매 절차가 이렇게 들어가지게 돼요. 자, 만약에 회원 가입이 돼 있다면 아이디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면 이제 비회원 예매로 들어가시거나 하면 되죠. 그럼 이름하고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을 여기다 적어요. 하고 확인을 하면은 이렇게 이용 안내가 뜨고 약관에 대해서 확인을 한 후에 네를 누르면 이렇게 예약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 결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누르면 이제 결제 절차가 거쳐져요. 승차권이 지금 결제 발권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카드 결제죠. 카드 결제. 그래서 카드 번호, 비밀, 유효기간 쭉 적어서 결제 발권하면 핸드폰으로 이렇게 코레일을 예매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혹시 예매하실 분들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어플로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복잡한 건 없는 것 같죠? 자, 요거는 기차 예매하긴 요 정도 얘기하고요. 이번에는 고속버스를 예매하는 걸 해볼까요? 자, 다시 인터넷을 들어갈게요. 이번에 찾아볼 거는 뭐냐면 코버스예요. 코버스. 아까 코레일을 쳤죠? 이번엔 코버스입니다. 코버스는 고속버스를 예약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 코버스라는 데를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코버스 사이트로 들어가져요. 지금 여기 이렇게 공지창들이 있는데 필요 없는 창들은 X에 눌러서 닫아주세요. 고속버스 예매는 편도와 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왕복으로 할 거면 왕복, 편도로 할 거면 편도로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은 편의상 편도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코버스 사이트를 다 들어왔을지가 살짝 궁금해서 제가 한 번씩만 돌아다녀 보고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일단 편의상 지금은 편도로 할게요. 왕복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실 수 있어서 일단 제가 왕복을 안 하고 편도로 골랐을 뿐이고요. 왕복도 절차는 똑같아요. 자, 출발지 선택 눌러볼까요? 그러면 내가 출발할 수 있는 곳들이 여러 가지가 뜹니다. 저는 서울 경부터미널에서 출발할 거예요. 그럼 주요 출발지는 서울 경부를 잡겠죠. 그 다음 도착지를 입력하게 나왔네요. 도착지는 만약에 단양에 간다고 쳐보죠. 그러면 가는 날을 이제 고를 수 있는데 옆에 여기 달력을 눌러서 본인이 이제 가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 9월 23일 날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취소 수수료가 나오고 동의. 미운행 노선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운행 한대요. 아까 그렇게 뜬 게 그 내용이었네. 그쵸? 그럼 다시 서울 경부에서 이번에는 천안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천안 뭐 18일날 간다고 쳐보죠. 동의. 자, 어떤 노선은
안 되는 노선도 있고 어떤 노선은 되는 노선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천안으로 쳤을 때는 배차 조회가 뜨네요. 지금 보니까 출발 시간이랑 자녀석들이 보여요. 여기서 7시 출발하는 이 버스를 내가 타겠다라고 한다면 선택, 확인. 그러고 예매하실 매수를 먼저 선택한 후 좌석을 선택해 주세요 라는 안내가 떴는데요. 확인을 누르고 좌석 수를 늘려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색깔이 칠해진 곳은 이미 선택이 된 좌석이고요. 내가 선택할 좌석을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좌석을 하나 더 늘려요. 2명이서 갈 거면 이렇게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택 완료.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잘 따라오고 계신지 보고 이어서 결제하는 부분도 설명할게요. 자, 선택 완료를 했고요. 여기에서 저희는 지금은 뷰회원 예매를 할 거예요. 뷰회원 예매 선택. 근데 코버스 같은 경우 뭐 마일리지가 많이 쌓이거나 이러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입을 해서 하실지는. 서비스 이용 약관에는 동의를 해주시고 예매사항에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인증번호 발송을 하면 내 핸드폰에 인증번호가 와요. 그 인증번호를 옆에다 적습니다. 아마 카톡으로 올 거예요. 카톡에 팀원이 메시지가 오면은 그걸 적으시면 돼요. 766 769920 확인. 그 다음 발권은 모바일로 받을 거냐 일반 티켓으로 받을 거냐를 고르시고요. 그러고 나서 아까 카드 정보 입력해서 결제하기까지 하면 실제 모바일 티켓이 이제 발권돼서 나한테 오게 되겠죠. 일단은 우리나라 이제 제일 큰 항공이 대한항공이잖아요. 그냥 일단 대한항공으로 예매하는 정도로만 간단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다음 검색창에 대한항공이라고 적어주세요. 대한항공. 그러고 대한항공 나오면 여기 글씨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 대한항공은 좀 큰 항공사다 보니까 제가 대한항공을 골랐고요. 뭐 제주항공, 뭐 진에어 다 항공사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약 다 가능합니다. 어렵지는 않아서 아마 대한항공 해보시면은 좀 익숙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공사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가 좀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지금은 연습이니까 비회원으로 예매를 해볼 거지만 나중에 하실 때는 회원 가입해서 예매하시는 걸 적극 권장할게요. 자, 일단 대한항공 사이트 들어왔는지만 제가 한 번씩 보고요. 이어서 설명할게요. 자, 출발지 클릭. 요 서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서 보세요. 그리고 출발지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김포에서 출발하겠다면 김포라고 적으면 되죠. 아마 김자만 적어도 이렇게 김포 부산 김에 뜨네요. 저는 서울 김포. 도착지 어디로 가실래요? 지금 이 시국에 해외로 가긴 어려울 것 같고 부산 아니면 제주도 정도일 것 같긴 한데 어디 가볼까요? 아까 부산 갔으니까 부산 가볼까요? 아니면 난 그래도 제주도가 나아요? 제주도가 나아요? 자, 그럼 도착지는 제주도로 하겠습니다. 제주까지 적으면 제주공항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탑승일. 자, 탑승은 언제 떠날까요? 가는 날, 오는 날 선택할 수도 있고 편도로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편도로만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나는 9월 18일 날, 아니 너무 그런가요? 9월 25일 날 가겠다. 그럼 9월 25일을 눌러주시면은 되시죠?
그리고 편도 선택을 누르시면 돼요. 자, 몇 명이서 갈 거냐? 만약에 성인 1명 또는 성인 2명 이렇게 승객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요 비행기 모양의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항공 결과가 조회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서울 김포에서 제주까지 가는 게 25일날 출발하는 것 중에선 아마 제일 싼 게 69,000원짜리가 제일 싼가 봐요. 자, 여기 정렬되어져 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 시간대마다 운임들은 다 달라요. 그 중에서 아마 저녁 때 출발하는 것들 중에 최저가가 13시 20분 출발이 있네요. 그러면 요걸로 저는 간다고 해볼게요. 제주도에 1시 20분 출발하면 괜찮네. 그죠? 토요일인데. 네,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비회원이냐 회원이냐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아마 평일 날짜로 잡으면 더 싼 비행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대한항공이라 그런데 만약 제주나 다른 이제 좀 저가 항공, 더 싼 항공도 있겠죠. 인천공항에서 찾을 거예요? 도착지에서 여기 보내시면 그러면 공항 이름이 정확지 않아서 그러고요. 그럴 때는 모든 지역 비서를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부가시야, 먼저 축구기라고 정한다. 그 공항에 있는 친구들 공항에 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찾을게요. 무엇이야? 지동 광저우 쪽 렌즈구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날짜 이제 골라주셨어요? 네. 망보고 발표가 성인 1명? 그래서 대한항공이라 조금 더 비싸게 될 것 같은데 하필 만석이거나 우선편이 없다고 하네요. 지금 아마 그 내가 조금 만석이거나 없는 상황이라 스케줄이 더 가까운 날짜 누군지 조회를 하겠다 해볼게요. 일단은 결제 금액만 보이고 언제 간다 시간이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죠? 시간에 검색 한번 해볼게요. 토요일날 가는 걸로 했고 이제 똑같이 바뀌었죠. 이날은 제일 싼 게 34,500원. 이게 지금 싸네요. 김포에서 제주도인데. 그러게 다 똑같네. 네, 어쨌든 1시 5분을 13시고 여기서 이제 네, 남은 좌석 수예요. 얘네는 많이 남아서 없고 얘네는 얼마 안 남아서 적혀있는 거예요. 지금 밑으로 내려보시면 형님 싸게 운임이 나온 거다. 할인 운임은 아마 그거보다 좀 덜 싸긴데도 어쨌든 할인해서 보는 거다. 원래
비회원인데 회원이 아니고요. 비회원으로 진행할게요. 자, 고르셨다면 이제 비회원으로 진행으로 가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간다. 아까 예를 들어서 부산으로 간다고 다시 한번 가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서울, 김포로 갈 거니까 출발지는 김포. 다음 도착지를 예를 들어 부산을 주겠죠. 제가 아까 부산으로 간다 했으면 출발 날짜는 25일 날 갈 거예요. 만약에 왕복으로 할 거면 날짜랑 도착 일자 날짜까지 선택하면 되고요. 지금은 편의상 편도로 볼게요. 그 다음에 성인 한 명이서 간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고 출발. 자, 비행기가 쌀까요? 아니면은 KTX가 쌀까요? 부산 가는데. 비행기가 싸요. 물론 시간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 할인을 받아 가는 건요. 대한항공으로 가는 게 아까 32,500원. 아까 KTX는 59,000 얼마였죠? 얘가 더 싸요. 그리고 일단은 1시간이면 가기 때문에 아마 빠르기도 얘가 더 빠를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뭐 부산이나 이런 데 가실 분들은 이렇게 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특가 할인으로 뜬 32,500원짜리 저는 7시 출발 비행기를 탄다고 해볼게요. 자, 비회원으로 진행을 해본다 라고 했을 때 약관에 동의를 하고 다음. 승객 정보를 입력하는 거죠. 국적은 우리나라. 국내선이기 때문에 한글로 적어도 돼요.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86-0128. 적립항공사는 원래 회원가입이 돼 있어서 로그인했으면 자동으로 뜹니다. 근데 지금 로그인한 게 아니라 비회원으로 들어간 거라서 이게 안 뜬 거니까 지금 고를 필요 없으세요. 요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것들만 필수사항이니까 입력하시면 돼요. 확인. 연락처, 휴대폰, 국가번호는 82번. 그 다음 이메일 주소 여기는 꼭 적어야 되네요. 그 다음에 비회원 비밀번호 확인도 똑같이 확인. 전화번호 안 적었대요. 자, 확인. 유의사항은 간단하게 눌러서 읽어보시고요. 좌석 배정을 골라서 내가 앉고자 하는 좌석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지금 X자는 이미 예약된 거, X자 아닌 좌석을 선택하시고 좌석 선택, 신청 완료. 약관에 대해선 동의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카드로 결제할 거면 해당 카드를 선택해 주시고 결제 기간 잡으신 후에 결제하기까지 하면 완료. 자, 절차를 이렇게 2번 정도 보여드렸는데요. 결제 절차 한번 연습해 보시고 잘 안 되신 분 질문 주세요.